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5경기 뿐이고, 오늘 또 이제 세리아가 좀 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제 이제 올려드린 영상에 뒤쪽에다가 세리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어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경기는 애틀랜타 대 뉴욕 경기입니다. 둘 다 뭐 이제 특히 애틀랜타의 폼이 아주 좋은 상태고, 뉴욕 니스도 뭐 동부에서는 뭐 그래도 상위권에 있긴 한데, 아마 이제는 네, 역전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냥 클리블랜드의 추격을 좀 이제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애틀랜타의 좋은 폼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전 경기 뭐 브루클린 아주 부숴 나가지고 17승 2패, 요즘에 19경기 동안 아주 좋은 구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 한 승이 16번이나 있다. 19경기 중에서 대단한 수치고, 더구나 오늘 홈 경기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원정 2경기 연속을 하다가 홈으로 오는데, 홈에서는 지금 13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는 11핸디 이렇게 좀 핸승도 많이 해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애틀랜타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솔직히 막 경기를 보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랜데일이 없어가지고 뉴욕 닉스가 좀 높이 압박을 하면 어려울 수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뉴욕 닉스는 근데 최근에 2경기가량이 좀 세탁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뉴욕 닉스가 상대한 팀들이 전부 약팀이기는 했거든요. 시카고나 멤피스 두 팀 상대로 좀 이제 이기긴 이겼지만 멤피스한테는 프렌 줬었고, 시카고는 사실 경기 시작이 너무 말이 안 됐어요. 20대 1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 시카고의 야투가 11개가 다 튕겨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2쿼터에 이미 뭐 40점 차를 만든, 경기로도 그냥 마지막에도 40점 차였었죠. 그만큼 뉴욕이 쉬운 경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뉴욕 니스가 이게 좀 확실히 살아난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냥 상대들이 너무 좀 시크름하지 않았나. 오히려 애틀랜타의 이런 좀 분전 같은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얘네들 규모상으로는 뉴욕이 조금 더 뭐 괜찮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요즘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는 저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애틀랜타는 이제 다른 이제 비슷한 팀들, 이런 순위 경쟁을 하던 팀들이, 원래 토론토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겨낸 게 애틀랜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5승으로 딱 이제 5위 자리를 수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 있는 팀들이 좀 더 이제 재밌어질 것 같고, 애틀랜타는 거의 뭐 이 자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힘으로 직행권을 얻어낸 거, 이런 것도 되게 좀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애틀랜타 이런 좀 높은 행승 성공률과 뭐 연승 가도 이런 것들 좀 더 높이 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바탕으로 애틀 쪽 좋게 보고, 230.5를 받았는데, 솔직히 애틀랜타가 전만큼 막 페이스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디펜시브 레이팅도 좋게 지키고, 뉴욕 니스는 여러 번 말했다시피 좀 느린 팀이에요. 최근에 좀 상대들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게임들을 할 건데, 저는 이거는 언더오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본다면 저는 언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요즘에 애틀랜타의 폼을 믿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애틀랜타 이런 요즘 좋은 분위기에는 이 맥컬럼의 합류 이후에, 제가 그 전이랑 후랑 해가지고 본인들의 야투가 많이 늘어난 거, 턴오버가 줄어드는 거, 상대 실점 통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이 맥컬럼 영입 이후에 1등이다, 디펜시브 레이팅 1등이다, 넷 레이팅 전부 다 1등이다. 그냥 맥컬럼이 선발로 오고 나서 이렇게 좋아진 것들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맥컬럼의 개인의 활약은 조금 오락가락 할지라도 분명히 애틀랜타는 도움이 됐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애틀랜타를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올랜도가 원래 백투백 전적이 조금 좋은 편이었는데, 요즘엔 많이 좀 깎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8승 5패 정도로 찍히고 있고, 직전 경기 때도 주전들의 야투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전반전에 3점이 20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많이 좀 기울었던 경기인데, 이거를 뒤집었거든요. 뉴욕을 상대로. 양팀 다 합해가지고 자유투는 72개나 나오고. 근데 경기는 제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들을 봤었는데, 이 자유투를 베인이 조금 놓친 게 아쉬웠었습니다. 그래갖고 마인은 못했었어요. 마인이 막포리였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뭐 올랜도는 그냥 얘네 아까 봤다시피 막 여러 팀들이랑 지금 순위 경쟁 중이긴 한데, 지금 9등에 처박혔습니다. 사실 이제 직행은 좀 넘들어보기 어려워요. 올랜도는 그냥 남은 일정 동안 뭐 플레이인에서 조금 더 높은 순위를 가져가야 된다,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는 올랜도는 그닥 좋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자, 다음에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는 1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잘 막아세우면서 페이스 93점 게임으로 끌고 가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젠킨스가 좋은 활약을 한다든지. 디트로이트 요즘에 내용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커닝햄이 못 나오고 젠킨스가 선발로 나오는데, 최소 이제 150분 이상을 뛴 이런 라인업들 중에서 2등 자리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있습니다. 무려 이제 젠킨스가 선발로 있는, 커닝햄이 없고 젠킨스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넷 레이팅이 상당히 훌륭하더라. 물론 경기 내적으로는 뭐 야투도 쳐봤고 젠킨스 같은 애들도 답답하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뭐 이런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런 좋은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젠킨스 지난 8경기 동안 요 야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아주 뭐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커닝이 없는 빈자리를 잘 때우고 있다. 참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올랜도보다는 좀 메가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이게 걱정스러운 거라면 이제 디트로이트가 1등을 확정했다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좀 쉬엄쉬엄 해도 되고 라인업 관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리스도 막 타박 같은 거 있고 했었으니까 듀렌도 좀 이제 길게 안 뜰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변수라면 디트로이트가 좀 라인업이 가벼울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 경기를 앞두고 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나 오클라호마나 일찌감치 시드를 확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시즌 마무리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오클라호마나 뭐 시즌 마지막 한 지금 4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마인을 해줬었고, 클리블랜드는 라인업이 개판일 때도 있었는데 막 인디애나는 엄청 급할 때요. 인디애나 작년에 파이널 갔는데 그 팀이랑도 막 라인업을 많이 좀 쉬게 해주면서도 한 번은 이제 연장전 가고 한 번은 또 프랭까지 해주고 막 이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즌 내내 이제 1등을 달려고 관리를 해주는 팀들 역시 그냥 저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를 좋게 볼 것 같고, 양팀의 성향상 226.5도 얘네들도 보니까 좀 시즌 극초반에 자유투가 많이 불리고 그럴 때만 오버가 났지 이후로는 좀 언더 게임이 많았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언더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볼 텐데, 역시나 변수라면 디트로이트가 이미 1등이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관리 변수가 있지 않을까. 아마 올랜도도 근데 프란츠 바그너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백투백일 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멤피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일단 멤피스도 백투백이에요. 얘네들 아시다시피 어제도 라인업이 그냥 개판이었잖아요. 어제는 특정 구간에는 이 5명 라인업이 투웨이 계약자 그리고 이제 10일 계약으로만 4명을 채운 그런 라인업이 있어가지고 아예 정규 멤버가 아예 없는 그런 라인업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115점을 박았어요. 그만큼 참 이제 멤버가 내일도 캐시업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내일은 어쩌면 뭐 타이제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GG 잭슨도 또 한 번 캐시업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내일 멤피스가 라인업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최근 2경기는 GG 잭슨이나 프로스퍼 이렇게 멤피스가 이렇게 좀 탱킹 노선을 딱 간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좀 그 빅맨 옵션을 채우고 있는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야투 같은 거나 득점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에 지분이 좀 있던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빠질 때 점수가 좀 많이 안 났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 때도 뭐 115점이 나고 하니까 참 이제 멤피스는 판단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클리블랜드랑 붙는다면 일단 뭐 오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도 지금 백투백이기도 하고 미첼이 38점 하든이 28점을 박았지만은 어제는 모블리나 알렌이 싹 다 없어가지고 이런 좀 피켄롤 플레이 같은 것들이 그리 원활하진 않았고요. 또 이제 스트러스도 요즘에 이제 복귀하고 되게 잘하다가 어제는 이제 3점 감 같은 게 안 좋았습니다. 저는 내일 스트러스도 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상 복귀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백투백을 또 뛴다?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3번 슬롯에 웨이드, 타이슨, 멜 이런 애들이 싹 다 없는데 스트러스를 그냥 뛰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클리블랜드도 잠재적인 이런 좀 관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3번 자리에 누구를 세울지 잘 모르겠네. 양팀의 뭐 격차야 현격하죠. 그냥 클리블랜드가 나름대로 학살력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또 막 그 인디애나한테 어제도 당장 이것도 좀 프렌까지 주고 그랬었잖아요. 경기가 인디애나가 앞선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도 점수차를 벌렸지만은 어제 17.5인가 그랬으니까 환승할 만한 점수차까지는 안 벌렸었고, 저는 뭐 클리블랜드도 메가리가 딱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맛이 없는 경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좀 의심되기도 하고 아마 결장수도 더 있을 만하다. 물론 멤피가 내일도 이제 백투백 명목으로 더 빼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싹 다 라인업에 뭐 투웨이 계약자, 10일 계약자로만 5명을 다 채우는데 그런 팀이라 가지고 좀 이제 당연히 클리블랜드를 좋게 봐야겠지만, 저는 클벨 역시 메가리는 없고 멤피는 그 라인업으로도 115점을 채우더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13.5는 생각보다 낮은 핸디여서 뭐 저는 마헨 쪽으로 보겠지만은 언더오버도 그렇고 딱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자, 샌안토니오 직전 경기 대 덴버전이었는데 저는 그냥 유독 들어왔던 거는 팍스예요. 팍스 뒤지게 못하더라고요. 클러치 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샷 셀렉션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연장에서는 아예 그냥 뭐 요키치라든지 고든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발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날 샌안토니오 마헨에 갔던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앞서 있었지만은 클러치 상황에서 참 이제 요키치가 참 그래도 웬베냐한테 공격적으로는 좋은 면모를 보이더라. 고든이 웬베냐를 통째로 그냥 잘 틀어 막아가지고 연장 때도 잘 맞고, 샌안토니오가 확실히 좀 아주 뭐 이런 초 엘리트급 팀들이랑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 경기도 이기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샌안토니오는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따라 켈든 노슨이나 캐슬이나 뭐 팍스 이런 애들 3점이 16개 합쳐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저는 일단 샌안토니오는 넓게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뭐 최강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필라델피아
자, 얘네는 직전 경기 디트한테 그날 엔비드가 쉬었어요. 그 전날이죠. 뛰었어가지고 아마 이제 내일은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반에만 이제 또 턴오버를 11개나 한다든지 야투도 많지 않았었고, 그냥 저는 필라델피아는 그냥 저는 모래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팀이지만은 이 팀으로서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데 이름값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뭐 서부의 최강 팀을 만나는 거라서 필라델피아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갈 길이 아주 바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딱 이제 6위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직행하는 순위에 가긴 갔는데 밑에 팀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 특히나 우리 이제 샌안토니오를 만나니까 좀 이기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솔직히 핸디값이 크지도 않고, 샌안토니오가 지금까지는 별다른 결장 얘기가 없습니다. 본다면 그냥 샌안토니오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언더오버가 좀 문제인데, 언더오버 236.5. 저는 샌안토니오 지금 오바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비도 탄탄하지만은 얘는 좀 페이스는 빠른 편이기도 하고, 요즘에 필라델피아 저는 이게 좀 뻥튀기가 된 것들이 많다고는 했었는데, 필라델피아는 저는 애매해요. 언더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엔비디가 없을 때 좀 팀이 잘 굴러간다 뭐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또 경기 까보면 엔비디가 없으니까 잘 안 풀리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일단은 오바? 언더오버는 별로예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덴버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자, 요즘에 포틀랜드가 저번에도 이런 그 디펜시브 레이팅이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덴버는 공격이 아주 잘 되는 팀이죠. 직전 경기 때는 공격으로 이제 샌안토니오를 눌러버렸었으니까. 자, 이 경우는 일단 맞대결 하나 보겠습니다. 뭐를 볼 거냐면은 중간중간에 포틀랜드가 잡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볼만한 거는 이 덴버의 홈. 덴버의 홈에서는 맞대결상으로 지금 이제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진 경기들이 다 이제 골뱅이가 붙어있는 이제 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홈에서는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근데 이때 2021 시즌, 이때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덴버가 홈에서는 7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넓게 잡았을 때는 덴버가 홈에서 포틀한테 17승 1패를 달리고 있다. 원정에서만 사고가 났지 홈에서는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제 1패한 경기도 제가 조금 뜯어봤는데, 이날 보니까 일단 뭐 릴라드가 45점이나 박았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덴버의 라인업은요, 마포주, 그랜트, 토리 크레이, 몬테 모리스, 요키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지금이랑은 아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키치가 있을 때긴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경기 영향력 자체도 좀 떨어지는 날이었었고, 이래가지고 한 번 졌던 거 그건 저는 뭐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덴버는 좀 얘네들이 수비가 늘 문제긴 한데, 포틀랜드 지금 공격이 잘 되진 않습니다. 매번 리그에서 세 번째로 3점을 올 시즌 많이 쐈는데 성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비효율적인 공격을 한다. 대신에 3점 시도를 많이 하면은 아부디아나 뭐 주루, 핸더슨, 뭐 그랜트 이런 애들의 좀 돌파 옵션이 좀 생기죠. 그런 것들을 좀 써먹는 팀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공격 지표로도 막 좋게 지키지는 않으니까, 포틀랜드는 뭐 수비력이 앞선다고 하지만 여태 맞대결로도 덴버가 막 포틀랜드를 막 145점씩 때려박으면서 이긴 적도 있었고, 홈이라면은 저는 덴버 쪽으로 일단 좀 기울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덴버의 수비력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포틀랜드의 공격도 그리 막 원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는 본다면 덴버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241.5를 받았는데 일단은 오바? 이거는 뭐 포틀랜드가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1등이다 뭐 저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덴버의 공격, 특히나 좀 수비가 아쉬워가지고 실점하는 것도 많다. 이 포틀랜드가 그 막 상대 팀들을 막 130적으로 때려 박으면서 미러키나 브루클린은 뭐 100점 미만으로 통제를 하고, 그 사이에도 댈러스를 100점, 워싱턴을 88점, 좀 이 약팀들을 많이 좀 통제를 했던 게 많았어요. 그래 강팀들한테는 실점하는 것도 꽤나 있고 하길래, 당장 가장 최근에는 뭐 덴버 원정 가가지고 128점이나 하면서 뭐 진 적도 있었네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언더오버는 이것도 뭐 건들만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덴버 쪽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좀 방향 정할게요. 자, 다음 MLB 가볼게요. 자, 컵스 대 템파베이 경기, 타이온이랑 맥클라난이라고 합니다. 맥클라난은 옛날에 뭐 템파 에이스였지만은 부상 때문에 거의 뭐 한 2, 3년을 통째로 쉬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얘를 좀 찾아봤는데 구속이 지금 좀 안 나오더라고. 부상 전에 비해서는 구속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거의 한 1.4마일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즌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뭐 타이온은 제가 저번에도 이런 좀 제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고, 좀 이제 볼만한 선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때는 4.2이닝밖에 이제 안 뛰었던데, 그때는 볼넷을 4개나 줄렀어요. 작년에는 137이닝 동안 28개밖에 안 주더니, 그 전에도 165이닝에 33개면 진짜 안 준 건데, 첫 경기부터 볼넷을 4개나 저질렀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 보면은 안정감은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카컵스 직전 경기 때 좀 되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클리블랜드 사람들이 단 2안타만 치면서 이겼거든요. 요즘에 빠따 같은 것들이 믿을만하지가 않다. 작년 초반에는 되게 치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걸로 보여요. 템파도 막 미네소타한테 좀 어려운 승부가 많았다든지 뭐 그렇게 믿을만한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선발은 타이율이 좀 더 낫다고 보지만은 이것도 뭐 근거는 많이 없고 좀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켄자 대 클, 마이크 와카랑 테너 바이브인데 와카는 지금 좀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테너 바이브도 제 우려보다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던데 어쨌든 이제 첫 시즌에 비해서 그때 이후로는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최근 경기도 4이닝밖에 못 견뎠고 대신에 마이크 와카는 애틀랜타 상대로도 이제 6이닝이나 막아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와카를 내가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경기력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작년에 이제 루거가 조금 무너져가는 와중에 마이크 와카는 그래도 잘했어요. 2점대도 올라가라 했지만 결국에 3.86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충분히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되게 좀 솔리드한 구간이 많았다. 시즌 막바지 때 좀 거기서 좀 떨궈먹은 게 많았지 전반적으로는 잘 지탱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와카가 프로그레시브 필드 클리블랜드 원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경기가 2020년대 이후거든요. 그 8경기 동안 2.49로 굉장히 강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길래 지금 켄자도 그렇고 클볼도 그렇고 해줘야 되는 애들이 빠따가 안 올라오는 게 되게 큰 상황이에요. 나는 일단은 선발상으로도 그래도 와카 정도면 이렇게 역배받을 대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켄자 쪽으로 보고 싶긴 했어요. 이거는 뭐 양팀 다 빠따가 지금 너무 별로인지라 그게 문제인데 맞대결상으로 아마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상대 전적이 좀 홈에서는 좋은 것도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저는 한번 켄자를 뭐 못 볼 건 없다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한 점 차도 생각해볼 만은 하죠.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샌디에이고 헤르만 마르케즈랑 부바 챈들러인데 부바 챈들러 저번에 볼넷을 6개나 했던데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구나 싶었고 헤르만 마르케즈는 우려대로 샌디에이고 파드레즈 그 홈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3이닝 사실점 해가지고 그냥 별로 영입한 보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샌디에이고는 결국 얘네들이 이기려면 불펜 싸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좋은 수비력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선발이 그렇지가 않다면 별로 가기 좋지 않다고 느꼈었고요. 일단 선발부터가 그래도 부바 챈들러가 조금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피츠버그가 제가 영입을 좀 잘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최근에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고 있네. 뭐 그런 것도 보면서 5연승에다가 생각보다 빠따도 나쁘지 않고 볼티모어 수입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피츠버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름값보다는 피츠버그가 정배를 받았던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 CCH 대 마이애미 브랜든 윌리엄스랑 젠슨 정크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젠슨 정크가 등판했을 때 그때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보다는 정크가 좀 더 믿을만하다. 근데 이제 정크의 활약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마이애미 빠따가 빛났던 경기예요. 반대로 브랜든 윌리엄스는 피츠버그한테 4.2이닝 동안 6실점이나 하면서 얘도 이제 신시내티가 키우고 있는 그런 좌완 선발 중에 하나인데 기대치보단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얘도 아마 1라운드 출신일 텐데 다른 애들이 잘 나가는 거에 비해 브랜든 윌리엄스는 조금 이제 못 미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부상이 좀 많았었죠. 거의 뭐 2시즌을 통째로 쉬었는데 어쨌든 첫 경기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홈런을 3개나 쳐맞았다. 피츠버그한테 작년 홈런 꼴찌 팀한테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믿음은 많이 없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뭐 팀적으로는 지금 신시내티나 마이애미나 둘 다 뭐 나쁘진 않아요. 제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고 이것도 나는 마이애미가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둘 다 빠따를 못 믿어가지고 어려운데 일단 선발 싸움으로는 저는 V1보다는 정크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쪽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저는 양팀 다 각각 이제 중부지구랑 동부지구에서 꼴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팀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개차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막 워싱턴도 빠따의 결은 좀 보여주면서 다저스를 압박하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도 은근히 좀 이겼었죠. 팔란테 대 라텔 일단은 라텔이 조금 더 좋은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라텔의 리스크라면 이제 홈런인 건데 홈런 글쎄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홈런 개수가 8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숫자까지는 아니었었고 라텔은 일단은 볼질을 잘 안하고 홈런 맞는 게 리스크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세인트루이스라는 팀 자체가 뭐 OPS가 좀 뭐 높게 지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초반에 반짝하다가 최근 경기들은 전부 좀 빠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워싱턴이 라텔이 얼마나 길게 끌고 가냐가 문제인 것 같아. 얘네들 다 지금 5연패 중에서는 좀 실점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다른 경기보다는 막 그렇게 오바를 생각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8.5 대비 뭐 오바? 세인트루이스가 나는 얼마나 쳐줄지 잘 모르겠네. 저는 일단은 뭐 라텔은 나쁘게 평가하진 않는지라 근데 뭐 얘도 이제 팔란테도 첫 경기를 매치한테 5이닝 무실점을 했더라고요. 글쎄 얘도 뭐 큰 거는 안 맞는 유형이고 이런 건 있어서 뭔가 이제 왁구 대비 쉽지는 않은 워싱턴을 조금 더 높게는 보겠습니다. 여지껏 보여준 거는 저는 워싱턴이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거는 많이 없고 그 다음 미러키 대 보스턴입니다. 우드러프랑 베요인데요. 글쎄 베요가 아마 얘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부터 조금 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올 시즌 첫 경기 때도 4.2이닝 동안 6실점 휴스턴한테 개쳐 맞았었고 우드러프는 그래도 사람답게 템파베이한테 짧게나마 5이닝 동안 볼넷 없이 잘해줬다. 우드러프 작년에 복귀에서도 그래도 잘했거든요. 올 시즌에는 얼마나 작년에 살짝 그러니까 쇼케이스를 보여줬다면 올 시즌에는
딱 이제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잘 나갔을 때는 그때는 뭐 팀의 원투펀치 격이었으니까 되게 잘했었는데 네, 얼마나 건강하게 뛰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배우는 지금까지는 조금 별로긴 하네요. 특히나 지금 보스턴도 얘네들이 와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시즌 개막하고 나서 2승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2승 7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빠따가 조금 문제인 듯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미러키는 지금 시즌 개막하고 7승 2패인데 근데 그냥 기세 자체가 미러키가 투타 연만해서 특히 이제 뭐 야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 보스턴보다는 지금 미러키가 조금 더 좋은 구간인 것 같은데 좀 매번 요즘에 미러키 경기 있을 때마다 얘네들 배당 대비 맛있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토론토 맥스 슈어저랑 로블레스키네요. 로블레스키가 얼마나 길게 가려나? 아마 길게는 못 갈 것 같고 슈어저는 그게 있죠. 다저스 상대로 굉장히 강한 투수였다. 통산으로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 심지어 토론토와의 이런 월드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를 했잖아요. 보니까 최근 10경기는 1.92로 찍히네. 엄청 좋게 찍히네. 근데 과연 슈어저는 본인이 원래 좀 이제 몸 상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막 오프 시즌에 무슨 뭐 피아노 치다가 좀 회복을 했다? 건강이 좋아진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진실일지.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올 시즌 첫 등판 때도 콜로라도를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길게 잘 막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지껏 보여준 건 로블레스키보다는 슈어저가 더 믿음직스러운 건 맞는데 지금 다저스는 빠따를 좀 회복한 반면 토론토는 별로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다저스가 슈어저를 얼마나 좀 이제 두들겨 패느냐.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저는 잘 막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다저스가 조금 더 믿음은 있는데 월드 시리즈 리매치이기도 하고 양팀의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아요. 다저스를 조금 더 높이는 보지만 솔직히 배당 대비 막 시원시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바 가능성도 있긴 한데 토론토가 너무 못 칠 것 같아서 일단 다저스의 빠따는 무서웠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조 라이언이랑 KC 마이즈라고 하는데 아마 KC 마이즈 첫 경기 때 그렇게 별로 못했을걸요? 라이언은 얘도 이제 저번에 켄자와의 맞대요. 그때 원래 켄자한테 되게 강했다 이랬었는데 그리 좋지는 않은 경기였었습니다. 보니까 라이언은 또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옛날에는 좀 셌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좀 약했었네요. 7이닝 6실점, 6이닝 3실점, 5.1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 그냥 최근 한 4-5경기 전에 디트로이트한테 매우 약했었네. 그냥 라이언이 첫 경기도 그렇고 저는 얘가 이제 또 피홈런이 많이 문제라고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시즌 초반 빠따가 좋지는 않아요. 홈런 개수도 많지도 않고 그냥 나는 미네소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 요즘에 몇 번 이겼지만은 그런 경기들도 한 자릿수한테 그친 경기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사실 뭐 선발로는 그래도 라이언이 여태 보여준 거는 많다고 봐야겠지만 팀의 지금 사정상 미네소타는 저는 되게 좀 전력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디트로이트를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는 라이언 때문에 역배를 받은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가 역배받을 이유가 크게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화싹 이거 뭐 볼티모어 선발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글쎄 볼티모어가 선발을 많이 샀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네. 뭐 그랜트 테일러라는 선수도 아마 저번에도 좀 짧게 뛰었던 걸로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잘 모르겠어. 그냥 팀의 규모로야 당연히 화싹이 좀 처지고 볼티모어는 괜찮다 이런 게 있지만은 볼티모어 피츠버그한테도 수입당하고 빠따 메가리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화싹은 토론토를 2번이나 잡고 이래가지고 이런 경기는 저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애틀 대 텍사스입니다. 디그롬이랑 길버트인데 디그롬은 딱 이제 올 시즌에도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준 반면 길버트는 조금 그러지가 못했었거든요. 길버트가 저번에 양키한테 좀 두드러 맞아서 원래도 좀 피홈런을 리스크고 볼넷을 많이 안 주는 유형인데 피홈런은 안 맞았는데 볼넷을 3개나 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길버트도 조금 오락가락한다. 특히나 요즘 시애틀 경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빠따가 조금 별로예요. 어제 경기도 이제 져버렸고 사실 어제도 역전 찬스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서 못 살리더라. 그런 것도 봤고 불펜도 뭔가 작년 같진 않다. 시애틀이 나는 작년보다 좀 너프가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뭐 지금 텍사스도 빠따를 되게 못 치고요. 뭐 이런 건 있지만 디그롬도 첫 경기 때 아주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금 그냥 이것도 좀 별로 같네. 결국에는 얘네들은 시즌 막바지에는 그래도 서부지구에서 좀 높은 데서 만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둘 다 폼으로서 이렇게 보여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애틀 작년에 빠따가 반짝한 건지 올해는 좀 좋지가 않고 텍사스도 빠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지금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휴스턴 대 콜로라도 코디 볼튼이랑 라이언 펠트너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휴스턴의 선발이 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신인 선수인가? 잘 모르겠고 라이언 펠트너 저는 저번에도 얘가 그래도 이제 좀 긁어볼 만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휴스턴이 지금 아마 오피스가 전체 1등일걸요? 그런 팀인지라서 또 쿠어스 필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고전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휴스턴이 지금 초반부터 빠따가 나쁘지 않더라고. 그런 것들 높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 필라델피아가 쿠어스 필드 갔을 때 뭔가 다 오바 게임들을 예상을 했는데 많이 진다거나 그런 게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건 필라델피아가 빠따 폼이 일정치 않았던 게 있지만 지금 휴스턴은 빠따 폼이 좋다고 봐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난타전 양상이라던가 휴스턴 쪽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선발 투수를 못 믿어가지고 모르겠네. 얘 잘 몰라서 오프너일지 뭐일지.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천사입니다. 크리스 세이랑 소리아노인데 그냥 이런 경기는 한눈에 봐도 좀 언더 양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지껏 나는 애틀랜타를 축구를 좀 많이 빨았는데 근데 이게 빠따가 조금 별로인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애리조나랑도 좀 빡빡한 게임들도 많았었고 이래서 일단 세일 대 소리아노 둘 다 아마 시즌 출발도 좋을걸요. 특히 소리아노가 되게 좋을 거야. 얘도 이제 땅볼러입니다. 싱커 같은 거 구속 한 98마일가량 받고 피홈런을 많이 안 맞는데 볼넷이 문제다. 작년에도 169이닝 동안 볼넷이 78개였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애틀랜타 빠따도 지금 살짝 그렇게 아주 좋을 때보단 별로고 어쨌든 크리스 세일도 첫 경기를 어슬한테 아주 뭐 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크리스 세일이 일단은 뭐 믿음스러운 거 지금 두 경기째 6이닝 먹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일단 선발들 잘하는 놈들인데 그리고 천사가 보니까 이 시리즈를 보면은 불펜이 생각보다 이름값이 막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원래는 불펜 구가면 개털리는 팀인데 불펜이 생각보다 이번에 좀 보강을 몇 명 했어. 예, 뭐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경기? 최후의 승자는 애틀랜타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지만 저는 일단은 네, 언더 같은 것도 볼만은 하지 싶어요. 선발상으로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 페인터랑 하우저라고 하는데 이 앤드류 페인터가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그 앞서는 유망주일 거예요. 공 같은 것들도 좋다고 하고 첫 경기는 5.1이닝 동안 워싱턴을 8K를 잡으면서 잘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이번에 쿠어스필드도 그렇고요. 야 빠따가 좀 별로더라고. 그 이제 워싱턴과의 마지막 경기, 콜로라도와의 첫 경기 이렇게 시원시원한 경기들도 있었지만은 이후에 콜로라도와의 두 번의 이 쿠어스필드 경기들이 빠따가 너무 별로입니다.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얘네들도 똑같거든요. 제가 어제도 매치가 이게 또 하나 가다가지고 매치를 좀 봤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이거를 로건의 경기 때 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역전을 당했어요. 근데 역전당하는 그림에 진짜 얘네들 1루 수비가 왜 그러지? 어제는 데버스였거든. 내가 저번에도 슈미트가 1루 수비를 볼 때 아쉬웠다고 했는데 어제도 매체프먼이 잘 잡아줬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놓쳐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줘도 되는 출루를 주더니 막 이후에 또 쳐맞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역전을 당하더라. 이후에 빠따 같은 것들도 그냥 뭐 결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좀 별로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라델피아 역시 쿠어스필드 가서도 그 지경이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선발들이라 저는 하우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일단 언더 생각에 먼저 드는 어느 한쪽의 승리 솔직히 빠따가 못 믿었고 그리고 이 페인터라는 친구도 워낙에 좀 신인급이다 보니까 별로 크게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하우저도 작년에 이제 잠깐 화싹 시절이 반짝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아마 템파 가서 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하우저도 아주 막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이 친구도 이제 뭐 신인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뭐 언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